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우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 제넥신이라는 종목이고요. 종목 코드 번호가 095-700번입니다. 지금 연속적으로 며칠 동안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뉴스가 조금 몇 개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 확인을 하고 제넥신 관련된 뉴스도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하고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이자 백신 맞은 미국 간호사가 생중계 중에 실신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고 지금 발표는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화이자 백신이 들어가서 생기는 부작용이 아니라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독일 보면 이제 화이자 백신이 변종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은 그들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변종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이제 백신을 맞으면서 완치가 되거나 아니면 또는 이 부분에서 완벽하게 커버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완치는 아니겠죠, 백신이기 때문에 완치보다는 이제 조금 커버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영국이 지금 변종 바이러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봉쇄를 했어요. 지금 뭐 4단계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셧다운이거든요. 완전히 다 정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여기 보면은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는 통제 불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통제해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올해 연말은 괴로워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화이자라든지 아니면 모더나 쪽 백신은 이 변종 바이러스에 어느 정도 대처 효과가 있는가, 그 부분이 일단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려했던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고 기존에 있던 백신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시장은 다시 한번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일전 시간에 반복해서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로 인해서 유럽이 잇따라 봉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 제넥신이 일전에 한번 보여줬던 GX19 임상실험 중단을 하고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GX19N이라는 물질로 다시 한번 진행을 한다라고 됐을 때 이 판단은 틀리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만약에 이 변종 바이러스가 정말로 화이자나 모더나의 그 백신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했을 때 제넥신이 나름 성견지명을 뭐 발휘해가지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다 그랬을 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 부분이 더 빠를 수는 있습니다. 더 빠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토종 백신을 위해서 진행을 할 때 이 부분 변경된 또는 업그레이드된 물질로 다시 한번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미래에 맞춰서 가겠다라고 하는 제넥신의 결정은 틀린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뉴스가 하나 좀 나온 게 있어요. 제넥신 뭐 이렇게 보면은 인터루킨 7 코로나19 치료제로도 접근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넥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은 백신과 치료제 동시에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백신은 GX19였고요. 치료제는 GXI7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된 부분인데,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면은, 일단 코로나19가 감염이 되면 초기에 바이러스 증식의 시작과 함께 이제 면역 반응들이 가동이 될 거예요. 중반에는 효과적인 면역 대응의 경우 경미한 증상 후 치유가 되겠으나, 면역 대응이 부족한 경우 과도한 바이러스 증식으로 폐 증상으로 발전이 될 수가 있고요. 후반기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천성 면역 세포가 폐로 유입되며 심한 염증 반응과 이제 호흡 곤란으로 발전하면서 심하면 사망으로 이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치료는 감염 시기에 따라서 적용을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되어 있어요. 초반 중반 같은 경우는 렘데시비르 같은 이제 회복기 혈장과 같은 뭐 이제 바이러스 억제제가 필요한 부분이고, 후반에서는 과도한 면역 반응을 막아주는 항염증 면역 억제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뉴스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만
지금 보면은 이 GX19N이라는 게 이걸로 선회했던 가장 중요한 게 일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T세포라는 부분입니다. 일전에 다시 한번 볼까요? T세포를 보면은 자, 여기 있죠. 최근 영국 공공의료기관에서 바이러스에 노출 확률이 높은 2,826명의 공공기관 필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T세포 면역 반응과 코로나19 방어 효과의 상관관계를 4개월간 추적 관찰을 했다. 그래서 T세포 면역 반응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연구 발표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넥신의 이 T세포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무래도 T세포 면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올인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가던 일상을 금지하고 정지하고 새로운 물질, 업그레이드된 물질로 T세포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임상을 해보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이 지금 여기 똑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여타의 바이러스 감염과 다른 점은 감염 후에 신속하게 이제 T세포 수를 감소시킨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T세포 수는 이제 서서히 감소하게 되는데, 이미 감소된 림프구 수가 코로나19에 의해서 더욱 떨어지는 현상이 노인층의 높은 치명률을 이제 원인으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넥신의 주장에 따르거나 제넥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T세포가 중요하다. T세포가 활발하고 많이 있다라고 하면 코로나가 들어오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자가 면역이 좀 될 것 같은데, 이 T세포가 줄어드는 이 노인층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 T세포로 자가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 치명적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다. 이 부분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체내에서 림프구수 유지를 담당하는 유일한 물질로는 이제 인터루킨 -7이 있어요. 인터루킨 7이 있는데, 코로나19 감염에 의해서 감소된 T세포 수를 회복하는 것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항력을 키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추론을 하는 겁니다. 아직 이게 완벽하게 나와 있는 이론이라든지 논리는 아니고 논문도 아니고 그냥 추론을 하는 거예요. 영국의 공공기관에서 4개월 동안 따라가다 보니까,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제넥신이라든지 뭐 세계 각국의 뭐 다른 회사에서 뭐 네오 이뮨텍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자료를 뭐 찾아봤겠죠. 연구를 해보거나. 그랬더니 이 T세포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코로나19를 면역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치료하는데 어떤 중요한 물질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제넥신과 네오이뮨텍이 각각 한국과 미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목적으로 GXI7을 임상에서 적용 중이고요. 인도네시아에서도 지금 임상 승인 신청 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GXI7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넥신을 말씀을 드릴 때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물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여기까지만 일단은 좀 보도록 할 거고요. 뭐 차트를 봤을 때 여기서 일단 악재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금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리기보다는 일단은 이 라인에서 지지를 하면서 다시 시간을 끌면서 기간 조정 후에 성과가 괜찮다라고 하면 돌리는 작업을 하겠다, 그 의미를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영역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최대한 10주 정도는 더 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10주이냐면은 새로운 GX19N이라는 이 물질의 임상 1상이 완료가 되는 시기가 10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주간, 길면은 10주간 여기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만약에 10주 이내로 10주 안에 어떤 임상 1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경우 지금 라인대에서 크게 대응할 필요는 없고요. 이 라인대에서 그러면 나는 만약에 제넥신의 선택이 제넥신의 이제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뉴스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T세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게 조금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주주님들, 아니면 이 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회원님들, 그러면 여기에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봐도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악재가 나온다라고 하면 빠르게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크게 움직임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차트는 여기까지 보고 일단은 수급이라든지 이런 거 볼 건데, 연기금이 들어오고 투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외인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볼 때 1, 2, 3, 4, 5, 6이면 언제죠? 이날이 14일입니다. 14일 악재가 뜨면서 이제 연기금 매도할 때 그 물량을 개인과 외인이 다 매수를 했다. 그 뒤로 매도하는 물량보다 외인들이 매수하는 물량이 좀 더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외인들은 지금 제넥신이 발표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만 외인 물량은 언제까지나 매수를 유지할 수는 없어요. 결국 얘네들은 단기 단타 매매도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좀 참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지금 우리는 이날 악재 이후로 4일째, 오늘 하나 둘 셋 넷 5일째죠. 5일 동안 이 자리를 지지한다라는 것은 시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고,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님들 또는 이제 세력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흐름을 체크하겠다라는 의지가 조금 보이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제넥신이 GX19에 대해서 임상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의심의 폭은 굉장히 높아졌을 거고, 그랬을 때에는 연속적으로 음봉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은 일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고 이유를 발표를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화이자랑 모더나에서 지금 부작용이 나오기 모더나는 아니죠. 화이자에서 이제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영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변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로서 시장은 제넥신의 선택이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크게 밀리고 있지 않다, 옆으로 누우면서 기간을 좀 보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봤을 때 외인들의 물량이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이 부분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체크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서는 수급적인 체크에서는 크게 무리가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라인까지 10만원 라인까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또는 10만원에서 9만원 사이까지 왔을 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도 가능한 부분인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죠. GX19N이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지 긍정적인 발표가 나오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상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2상 3상도 어려운 부분이겠죠. 그랬을 때 다시 한번 GXI7이라는 치료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있겠지만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백신이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주가는 반등이 나오거나 하락을 할 거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았는데 주가가 하락을 해서 이 영역까지 왔다라고 하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거고, 만약에 나는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영역대에서도 진입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막 시작한 새로운 임상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기간 여유는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이거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보고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오고 내년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1년 이상을 본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6개월을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움직이는 음봉과 양봉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그 정도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은 이쪽 통해서 어떻게 카톡 친구 추가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괜히 이제 카톡에서 허브 경제TV 입력해갖고 나오는 어설픈 이상한 사칭 채널에 들어가갖고 피해받는 일 없도록 하시고요. 카톡에서 허브 경제TV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는 VIP 회원들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안 보일 거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저이고요. 그 이상, 그 이하로 나오는 것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저희 허브 경제TV가 아닙니다. 이거는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쪽에 가입하셔가지고 괜히 피해를 보셨으면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꼭 유념하셔갖고 피해 안 받게 부탁드리겠고요. 한 번이라도 저희 허브 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셨다 그러면 무료 추천 종목 진행하는 거 아실 거예요. 다만 아시겠지만 시초가로 저희가 매수가 나가서 1, 2분 있다가 매도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또는 본업이 따로 있는 분들 9시 정각에 카톡과 아니면 요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HTS 조작을 뭐 10초 만에 다 할 수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이런 종목은 매매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 리스크가 적다. 그렇게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CTS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3기 모집 예정이니까 CTS라는 프로그램이 도대체 어떤 거냐, 그리고 이 부분이 또 뭐냐, 또는 3기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시면 언제든지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뭐 이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한 번씩 다 보셨을 것 같은데 CTS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길게 끌고 가는 종목으로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단기 단타성 또는 단기 스윙으로 해갖고 짧게 치고 나오면서 회전율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종목들, 그걸로 집중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싫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 VIP 매매 회원님들, VIP 회원님들을 위해서 주력주라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3, 4종목 정도 단기 트레이딩 종목을 나갑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회원님들께서 단타는 아니더라도 단기 스윙으로 진행을 하셔도 상관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주 12월 4주차라고 해갖고 저희가 요 종목들을 드렸는데 매수하자마자 오늘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목표가 달성을 해가지고 휴맥스나 형지 엘리트나 헨즈코퍼레이션 이렇게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매수가랑 매도가 따로 설정을 미리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분들, 이거 바로바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차라리 이런 부분에서 좀 천천히 매도할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이라든지 수익을 크게 내고 싶다, 적금 형식으로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저희 주력주 위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내 통장에 단돈 1,000원이라도 매일같이 늘어나는 걸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CTS로 접속을 하시면 괜찮은 성과가 나올 거니까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만간에 저희 이제 연말이잖아요. 이제 2020년 마감이 될 건데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연말 이벤트 진행을 합니다. 허브 산타가 쏜다라고 해갖고 당연히 가입비 할인은 물론이고요. 이제 추첨을 통해 가지고 치킨이라든지 스타벅스 커피 또는 와인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이면 2001년입니다. 2001년이 뭐죠? 뭐가 있죠?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02년도에 대선 투표가 있을 건데요. 그 전에 1년 전에 2021년도에 이제 대선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일 예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5년마다 오는 이벤트예요. 5년마다 오는 이벤트. 이 이벤트를 회원님들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어설픈 종목에 들어가고 간단하게 10% 20% 먹고 뛰쳐나오는 그런 애매한 매매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거 또 간다라고 해서 따라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 애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2021년에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있고요. 또다시 뭐가 있을까요? 지금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이런 부분에서 백신이 나오고 있고요. 뭐 단기적인 부작용은 조금 있겠지만은 또는 변종 바이러스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화이자에서 모더나에서 나오는 이 백신이 경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경제가 회복된다라는 시그널을 좀 보여주는 하나의 액션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보시죠. 그렇게 못 느끼면은 주식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경제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여줬을 때 그러면 각국에서 뭐가 들어오겠어요?
경기 부양책이 들어올 겁니다. 경기 부양책의 제 1순위는 뭘까요? 실직자들 일자리 줘야 되죠. 그리고 지금 적자 나고 있는 기업들 흑자로 전환시켜 줘야 되죠. 이러면서 일자리 만들어주고 적자 나는 기업 흑자로 나오면서 돈 벌게 해주고 그러면서 세금 걷고 이런 선순환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게 경기 부양책입니다. 그냥 무조건 세금만 냈다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경기 부양책을 한다 그러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어디에다가 일자리를 만들어요?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투자 업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섹터가 있을 거고 기업들의 가치가 있을 거고 어디부터 건드려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원님들이 이미 분석을 해놨을까요? 저희는 자 대선이 있습니다. 내년에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이벤트의 대선 그리고 여기 여당과 야당 각각의 인물에 대한 종목 선별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지금 대장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2021년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1차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그 업황이 있을 겁니다. 어떤 섹터라고 하죠. 그 섹터에 있는 대장주 그 종목도 저희가 일단 선별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2021년에 깔짝깔짝 1% 2% 먹고 또는 10% 20% 먹고 좋아할 게 아니고요. 역대급 수익률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5년에 한 번 오는 이벤트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백신으로 인해서 2000년 진짜 이 암흑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금 지수가 조금 높다라고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굉장히 큰 이벤트를 잡고 역대급으로 주식하면서 처음으로 역대급의 수익률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저희 허브경제TV에 함께하면 됩니다. 종목은 저희가 다 드릴 거고요. 매수매도 사인 당연히 다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제넥신은 요 정도 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넥신에 대해서 뭐 새로운 이슈가 나온다든지 뉴스가 나온다든지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